10만 원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 또 하나 그다음 또 100% 나오는 게 자가운전 보조금 맞나요? 네. 자 누구 본인 명의. 본인 소유의 차량을 네. 본인이 회사 업무를 봤을 때 맞나요? 네. 차량 보조금이라고 돼요. 다른 말로 네. 얼마? 20만 원. 20만 원. 25만 원 받았다. 시작. 20만 원 비과세 5만 원 과세. 네. 18만 원 받았다. 시작. 18만 원 전후. 그래 18만 원 과세. 아 비과세. 네. 자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인데 요새 새로 작년에부터 나온 게 있어요. 장기 렌트카를 빌려 타더라. 김과장이. 근데 그 김과장이 그 장기 렌트카 알죠? 장기 렌트카. 네. 그걸로 가지고 회사 일을 봤다. 인정. 아. 작년부터 인정. 그다음 왜 나중에 하면은 그 계약 끝나고도 왜 얼마 차량을 지급하고 자기 거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며.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자가용이나 자기 소유 차량이랑 똑같이 지급해 준다며. 네. 자, 그때까지 그 시험에 나오신 분이 하여튼 자기 자가 운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그때마다 돈을 받았어요. 그냥 오늘은 평택 얼마 받고 알죠? 오늘은 수원 얼마 받고 또 일이 없는 달은 하나도 뭐 감대가 없어요. 돈 받지도 않고 알죠? 네. 그렇게 자 그때마다 받는 됐나요? 네. 자 그럴 때는 그걸 월급에 따로 받으면 전액 과세. 네. 이해가세요? 네. 그때마다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회사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비과세 중에 나올 게 혹시 출산수당. 월 얼마? 20. 몇 세까지? 6세. 그죠? 6세 네. 20만 원 비과세.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사무직이 해외 근무를 했다. 100만 원.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네. 이번에는 해외로 가서 일을 하는데 첫째 원양어선을 갔다. 500. 500, 월 500 비과세. 자, 건설회사 사람들이겠죠? 해외에 가서 건설 업무를 봤어요. 한마디로 노가다를 뛰었다 이거야. 건물 짓는데 일했다 이거야. 네. 월 500. 500. 옛날 300이었어. 500으로 상여주면. 올해부터 그래. 500으로 뛴 거야. 자, 어쨌든 그렇게 비과세. 다음, 생산지 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자, 올해 비과세 때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직전 연도 1년 동안 총급여가 3천. 3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네. 올해 이제 들어와서 1월 달부터 매월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10. 10만 원 이하인 그 달에 네. 야간이나 연장이나 휴일근로 중에 아무거나 세 가지는 하나 항상 한 몸이야. 네. 그 금액을 비과세 주는데 1년의 한도는 240. 240만 원까지. 알았죠? 네. 얘는 생산직에서만 사무직은 안 돼. 생산직에서.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 비과세를 배웠어요. 자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근로소득부터. 시작. 근로소득에서 뭘 빼요? 방금 비과세. 비과세를 뺐어요. 알았죠? 네. 그럼 근로소득은 뭐가 있어요? 기본급. 급여급. 상여. 또 상여금. 보너스 받을 때 상여금. 네. 각종 수당을 묶어서 재수당. 재수당. 자, 하나 더 받는 게 이제 퇴직금이라는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퇴직소득으로 소득이 달라. 근로소득이 아니야. 네. 알았죠? 네. 잠깐만. 퇴직 위로금 퇴직 공로금은 어디에 들어갈까? 퇴직소득. 아, 그게 이제 안 나오지만 세무 1급에 나오는데 퇴직 소득에 퇴직금으로 주기로 했다면 퇴직소득은 가야 하죠? 네. 그런데 퇴직소득의 조건에 네. 그런 걸 준 적이 없는데 받았어. 퇴직했다고 알죠? 예? 네. 그럼 근로소득 와요. 아. 자, 아이, 개얘기안 나왔어. 알죠? 아이, 됐고요. 어쨌든 그럼 여기는 비과세
맞나요? 네. 비과 중에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식대, 네. 차량 보조금, 자가 운전 보조금 맞나요? 네. 다음 육아수당, 육아수당도 잘 안 나와. 네. 근데 어쨌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됐나요? 네. 또 뭐 있다 그랬어요? 육아. 더 잘 나오는 게 연장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이거 알죠? 네. 이건 꼭 나와요. 식대, 자가, 연장. 알았죠? 네. 육아도 비과세 맞나요? 네. 자, 보통 이런 거 비과세는 이런 게 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연차 수당, 월차 수당은 과세일까 비과세일까? 과세요. 왜? 비과세 얘기 안 했습니까? 네. 얘기했지, 그죠? 얘기 네. 없네요. 직책수당, 어떤? 직책수당. 과세요. 자격증수당, 자격수당. 직책. 아, 저 과세요. 자, 비과세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다 아니다 판단. 자, 이렇게 또 비과세 중에 어떤 게 비과세 있어요? 자, 국외 근로. 해외 근무, 외국 근무 맞나요? 네. 자, 번향어선 됐나요? 네. 자, 연장은 생산직에 한해서만 알았죠? 네. 해외 근무, 번향어선, 해외 건설, 뭐 이런 거 대충 얘기를 해봤어요. 자, 어쨌든 이걸 빼요, 안 빼요? 빼요. 뺀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근로. 빨리요. 수입. 동시 외워야 되지. 수익 금액 아니에요? 네. 근로 수익 금액. 됐나요? 네. 여기서 뭘 빼요? 근로공제. 근로 소득 공제. 공제. 자, 5단계 있죠. 그 중에 1단계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까지? 500만 원. 곱하기 70. 됐나요? 네. 그래서 뭐가 나와요?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금액이 나오더라. 됐나요? 네. 자, 그럼 다른 소득과 합치면 이 자리가 종합소득 종합소득. 금액이 되죠? 네. 요 칸 자체가 그래야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빼요? 종합소득공제. 종합 소득 공제를 빼면 맞나요? 네. 뭐가 나와요? 과세.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래서 나오는 금액을 납부세. 네? 아, 산출세. 산출이 뭐죠? 계산해서 나오는 네. 말이죠? 네. 자, 그럼 산출세 세액이 나왔죠? 네. 여기서 뭘 빼요? 기존에 아니 못 외웠어요? 종합 세액공제. 종합. 세액공제. 세액공제인데요. 그래서 나오는 뭐라 그래요? 진짜 공부 안 했네. 결정세, 그죠? 네. 기납부. 플러스 가산세, 산세. 마이너스 기납부. 기납부세. 그러면 납부. 진짜 갖다 내야 될 납부세. 최종 납부세.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배웠다. 그럼 뭐가 나와요? 근로수익금액이 계산을 잡히겠죠? 네. 근로수익금액 계산 잡히겠죠? 자, 이제 근로소득 공제는 컴퓨터가 해줘요, 지가 알아서. 그럼 자동으로 또 뭐가 잡혀요? 근로소득 금액이 잡히겠죠? 네. 거기다가 뭘 빼요? 종합소득 공제. 공제. 됐나요? 네. 자, 왜 빨간색인지 알겠죠?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 나머지는 지혜가 계산 어디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종합소득 공제와 종합세액 공제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자, 먼저 종합소득 공제. 여기 이제 입주를 할게요. 자, 첫째, 인적 공제가 있다. 인적 공제. 사람에 대해서 빼주는 게 있다. 네. 우리 인세라는
쪽이고 인적 공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잠깐 실질적 과세를 위해서. 그죠? 네. 그래서 인적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했어요. 내가 소득세에서 사람에 대해서 몇 명에 대해서 빼주는구나. 일종의 어떤 의미냐. 그래요? 그 중에 자, 이거 인적 공제, 여기도 인적 공제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공제. 자, 이렇게 한번 나가볼게요. 대충. 얘가 이쪽이고 얘가 이쪽이고. 자, 우선 인적 사람에 대한 공제. 여기는 다시 첫 번째 기본 공제. 자, 기본공제 개념이 뭐냐? 최저 우리 사람이 사는 최저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비 같은 걸 얘기해요. 맞죠? 됐나요? 네. 자, 여러분들 한 달에 본인만 먹은 게 얼마 정도치 먹는 것 같아? 뭐 쌀값, 반찬값, 간식다음에 간식 뭐 이렇게 먹는 거 많잖아. 네. 잘 먹지? 한 달에 보통 얼마 먹는 것 같아? 한 그거 계산 안 해봤어. 3, 40. 3, 40만 원. 우리 멋쟁이는 한 달에 얼마 먹을 것 같아? 얼마 넣지? 대충. 많이 안 먹는 대충 얼마? 한 달에.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쓴 돈 얼마야? 먹는 거. 옷값도 있고. 의식주 몰라? 최대 네. 사람의 의식주 생활비.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 쓰는 것 같아? 저요? 저는 한 100천 씁니다. 한 달에? 얼마? 100. 한 달에 100? 그럼 1년이면? 1000. 자, 그럼 번 돈에서 그만큼 빼주고 나머지를 세금 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죠? 네. 과연 국가가 1년에 1,200을 빼줄까? 아니요. 그러면 세법적으로 많이 쓰는 거야. 1년에 150만 원. 한 달에 한 12만 원. 진짜 작죠? 현실이 안 맞지? 요새 물가가 얼마인데, 그죠? 네. 이거 좀 더 많이 빼줘야 돼요. 많이 뺄수록 세금 떨어지거든요. 1년에 150만 원? 야, 이거는 솔직한 얘기는 진짜 최저. 이거 한 20년 돼서 한 번도 안 바뀐 거야. 바뀌어줘야 돼요. 현실에 너무 안 맞아요. 최소의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쓴 거, 최저 생활비에 얼마 썼느냐? 12만 원? 이긴다? 말이 안 돼. 한 달. 1년. 우리가 1년에 150이니까 1년에 150. 한 달에 한 12만 원 꼴인데, 어? 너무 안 빼주는 거라고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그래? 네. 더 빼줘야 된다 이것이. 그게 안 바뀐 지 벌써 20몇 년, 30년 가면 말이 안 되죠. 20년, 아유, 이건 물가가 그거, 그죠? 몰라, 월급을 왕창해서 1인당 막 3억씩 주고 그러면 몰라, 빼. 야, 안 된다. 근데 현재로서 1인당 150만 원. 150만 원씩. 알았죠? 네. 요만큼을 빼준대요. 요게 기본 공제야. 자, 그러면 우리 식구가 6식구다. 부부 둘하고 부모님 두 분하고 자녀 둘이 낳았다. 6식구가 한 집에 산다. 그러면 1인당 150만 원이면 최저생활비가 한 달이면 150 1인당, 1년이면 네. 6명이니까 900이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럼 900만 원 나온다 방금? 네. 6명? 900만 원 빼서 얼마? 2,100만 원이 세금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거 계산 안 했지만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 뜻이 알죠? 그렇게 빼주는 뜻이라고. 감 잡았어요? 네. 1인당 150. 기본공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본공제는 다시 크게 나눕니다. 첫째, 돈 필요 없다는 거 있죠. 그냥 주려고 해요. 자, 첫째, 본인에 대한 거. 알았죠? 네.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월급도 받지. 됐나요? 네. 두 번째, 배우자. 세 번째, 그냥 가족. 자, 이게 기본의 대상인 식구들. 자, 본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따져봐가지고 배우시면 해줄까 말까 판단을 해야 돼.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우선 대상부터 공제받을 대상인지 아닌지 대상부터 합니다. 이때 잘 들어요. 여기서 본인이 계속 본인이라고 나올 거야. 만약에 갑돌이 근로소득을 계산하고 있다. 갑돌이 월급 계산. 알죠? 갑돌이 월급에서 갑돌이의 근로소득세 계산할 거야. 이때는 갑돌이가 본인이 되는 거야. 알죠? 예? 네. 그럼 배우자는 누구야? 갑돌이 와이프가 되겠지? 네. 아내. 맞나요?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자 갑순이 둘이 부부야. 갑돌이와 갑순이 부부야. 갑순이 월급 계산할 거야. 근로소득이 있을 거야. 맞죠? 네. 그럼 갑순이가 뭐가 돼? 본인. 본인이 되는 거지. 그럼 갑돌이는 배우자가 돼. 어때? 감정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 자, 그러면 대상을 볼게요. 자, 본인 오늘은 이제 남자를 먼저 할게. 갑돌이 남편이고요. 배우자가 누가 돼요? 갑순이. 배우자가 갑순이가 되죠? 네. 갑순이. 이 둘을 우리는 부부라고 그래요. 맞나요? 자,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하고 주소도 이 집에 주소를 두고 함께 먹고 자는 사람들을 부양 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부양 가족이 되는 거야. 알죠? 네. 그럼 동그라미 안에까지 들어가면 대상이야.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 알았죠? 자, 시작. 본인. 봐봐. 그리고 배우자. 이 두 부부와 함께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한 주소를 두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나머지 가족들 그냥 어때요? 그림을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가 대상이에요. 부양가족까지. 자, 그러면 이들 둘 얘기하는 거 알겠죠? 네. 자, 그럼 본인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맞나요? 혼자니까 직권이니까 지세금이니까. 됐나요? 네. 자, 배우자는 몇 명까지 될까? 응? 어? 배우자 몇 명? 본인은 지 혼자고 배우자 몇 명까지 된다? 배우자는 한 명. 한 명입니다. 알았죠? 네. 맞잖아. 두면 안 돼. 네. 일주일 안 주면 안 돼. 네. 여자친구도 안 되고. 자, 법적으로 배우자 한 사람. 맞나요? 네. 그리고 부양가족은 누군지 알겠죠? 자, 어디까지가 부양가족이냐? OX를 따진다. 됐나요? 네. 자, 이미 둘은 결정했고, 오케이? 예. 부양가족. 이 부양가족 할 때 우리 소득세법에 이렇게 나와요. 직계존비속 이런 말이 나와. 직계존비속. 따로 얘기할게요. 직계존속, 직계비속. 따로 근데 합쳐서 그래요. 네. 말을. 직계존비속 이렇게 합치는데 정확한 말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여러분 혹시 이런 집 알죠? 한 집안에 아기로 봐서는 할아버지가 있고 엄마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아버지 그리고 아기들 자신들. 네. 중간에 엄마 아버지 볼 때는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님, 자녀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렇게 살면 우리가 3대가 살고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네. 그 뜻은 알겠어요? 좋았어. 대라는 말 알겠죠? 몇 대, 3대, 2대 알았죠? 예, 우리는 2대가 살아요. 우리 부부와 자녀들밖에 없으니까 부모님 없으니까 2대만 살고 있어. 알았죠? 또 자녀가 애를 낳아서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래도 3대가 되겠네. 우리가 솔직히 할아버지, 할머니 되잖아. 안 그래? 네. 어쨌든 대 알겠죠? 그럼 좋아요. 존속이 뭐예요? 존속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윗존자. 네? 부모님이. 존속. 존속. 직계 존속, 직계 비속할 때 존속은 누굴 얘기해요? 비속은 날 기준으로 아래. 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윗대, 아랫대. 그럼 돼요. 알았죠? 자, 얘들이 주인공이야. 얘들의 윗대를 시작 존속. 이들 주인공의 아랫대를 시작 비속. 비속. 그래요. 알았죠? 네. 그럼 이제 되잖아. 됐죠? 자, 그럼 존속 한번 볼까요? 누구 있는지? 부모님. 이 갑돌이의 부모님. 갑돌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겠지만, 알았죠? 부모님. 됐어요? 네. 자, 이들 돼야 안 돼? 빨리. 돼요.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까지 당군 할아버지까지 살아계시면 다 돼요. 네. 아, 된다고 네. 함께 살면 알았죠? 근데 당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좀 알았죠? 그런데 이제 갑순이의 부모님도 일단 이렇게 같이 함께 산다면 이 사람이 올 때는 장인 장모님인데 맞나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쪽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 기준으로 말하면 장인 장모님 어때요? 이해되는 누군지? 네. 처할머니, 처할아버지 되죠? 네. 자, 이렇게 이해가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총수는 더 이상 할 말 없죠? 자 비속은 어떻게 돼요? 비속은 자녀. 비속은 자 둘이서만 자녀 맞죠? 네. 둘이서만 자녀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많이 살아 이렇게 사는데 이 자녀가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아 그러면 얘 주인공이 볼 때는 손자야 손자 손녀 맞나요? 네. 돼 안 돼? 돼요. 안 됐었어 올해부터 돼 어. 그전 안 됐어 자 올해부터는 손자 손녀도 된다 근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을 거야 자 어쨌든 이게 몇 대야 빨리 3대. 3대 맞나요? 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들어요 여기가 원래 본처가 아니라 재혼한 사이예요 그럼 이 자녀는 누구냐면 본처하고 놓은 자식 근데 재혼하다 보니까 이제 본처는 이제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없어지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재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또 자녀를 데리고 왔어 그럴 수 있지 않아? 네. 돼 안 돼? 돼요. 안 됐었어요 어. 그리고 이 자녀는 본인하고 관계가 친자다 아니다? 아니 이 데리고 온 자녀는 본인 본인의 기준으로. 기준으로 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거인이에요 음. 동거인 친자가 되려면 입양이 돼야 돼요 네. 알았죠? 네. 그러면 시설에 있는 애들 데려온 입양도 친자로 가요 근데 얘들은 친자도 아니야 그 얘들 입양의 절차를 거치는 친자가 되겠지 자 됐나요? 네. 20살 넘은 성년이면 안 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 친자 하겠소 그러면 입양이 됩니다. 입양 절차를 밟습니다. 알았죠? 만약에 미성년자다 그러면 신고. 지 생각을 못 따라가요. 여기 미성년자가 있으면 얘 친구, 얘 진짜 아버지하고 여기는 새아빠하고 재판을 해야 돼요. 누가 더 기르기에 좋은 조건인지. 그 이겨야 입양이 되고 지면은 끝까지 안 돼요. 자, 뭐 등등 그걸 배우자는 게 아니라 여튼 있는데 안 됐다고. 안 됐는데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부터 넣어줬어요. 안쪽 같이 먹고 사니까. 얘 밥을 주지 말라는 얘기인데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밥은 먹여야 그 대신 이쪽이랑 얘들은 구분돼 있어요. 아. 어쨌든 동거인이니까. 알았죠? 하여튼 친자는 아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 얘기 알았죠? 자, 그래도 대상은 돼야 안 돼? 빨리? 돼요. 돼요. 알았어요? 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 부부들과의 관계에서 형제자매가 있어요. 그죠? 네. 이 갑돌이 형제자매가 어디예요? 존속이에요? 비속이에요? 해당 안 돼요. 자, 존속, 비속은 수직관계라면 단계. 형제자매는 수평관계예요. 수평. 단계. 같은 데니까. 네. 맞나요? 네. 이쪽 옆에 있다고요. 수평구. 알았죠? 여기가 누구예요? 갑돌이의 시작. 형제. 형제 자매 맞나요? 그러면 와이프의 갑순이도 뭐가 있을까요? 형제자매. 형제 자매가 있는데 같이 산다면 만약에 자 그러면 본인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처남, 처제, 처형이 되겠지 그죠? 네. 굳이 부르는 발언을 이해해야 되지 않는 말이죠? 자 그럼 이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 동아리 안에 들어갔잖아. 대신 존비속이 아니라 수평관계다. 알았죠? 그런데 이 형이 결혼하면 누가 있어요? 배우자요. 배우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형은 되는데 배우자는 안 돼요. 같이 살아도. 이해가세요? 네. 그 다음에 처제, 처남, 처형도 결혼해야 같이 산다면 배우자가 같이 여기서 이 집이 너무 커요.
산다면 자 형제 자매는 되지만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안 된다. 밖에 있는 사람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 그 정도로 너무 깊이는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뭘 얘기를 할 거냐 하나하나 잘 들어보세요. 배우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배우자부터 첫째. 자 배우자가 되는 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면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는 결혼을 했고요. 한 사람의 배우자만 인정돼요. 일부 다처제 아니야. 네. 배우자인데 문제는 별거를 해요. 현재. 근데 이 별거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여기가 서울인데 이 배우자가 주소도 옮기고 부산에 뭐 예를 들어 혼자 살고 있다. 주소도 옮기고 그쪽에 세대주로 혼자 살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대분류. 별거라고 그래요. 그죠? 네. 이걸 이쪽 소득에서는 분리거주라고 해요. 분리거주. 이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소득세에서는 분리거주. 그럼 배우자 것 빼줘 안 빼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월급을 받았다. 그럼 남편의 이 사람 소득세 계산해요. 갑돌이 월급 받은 데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1인당 판사값을 빼줄 거냐 이거야. 많이 빼줄수록 세금은 줄어들어. 알았죠? 그러면 남편이 벌어 먹이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배우자 공개를 해줘야 되죠. 150만 원. 배우자 먹는 거. 해줘요. 생활비를. 해줘요. 부산에 살아요. 해줘요. 해줍니다. 이혼하기 전까지는 함께 사는 거예요. 이혼한 게 아니죠. 여기에 같이 사는 것처럼 세금 계산하면 돼요. 알죠? 자, 두 번째. 이혼을 합니다. 현재 배우자나 언제 이혼을 해요? 8월 15일 날 강목절에 이혼합니다. 이유가 있죠? 대한민국의 맛에 3,000원 하고. 알았죠? 맞죠? 그날 이혼하는 게 가장 뜻깊죠? 네. 배우자 공개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자, 12월 20일 크리스마스 날 이혼했다.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다음 년도 1월 3일에 했다. 해줘요. 올해 해줘요. 거는. 올해 만땅 살아야 돼. 아. 만땅 살아야 해주는 거지. 중간에 이혼하면 올해 안 해줘요. 우리는 공제를 해줘야 세금의 혜택을 봐요. 줄어들어요. 기억 잘하세요. 자, 배우자 공제, 즉 배우자의 생활비를 빼줘 안 빼줘? 빼줘요. 빼준다. 그러면 세금이 줄죠? 네. 자, 빼준다가 공제한다. 맞나요? 네. 빼주지 않는다가 공제하지 않는다. 맞나요? 공제는 빼기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어. 알죠? 네. 자, 그럼 배우자의 생활비를 빼준다 안 빼준다? 공제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알았죠? 네. 언제 이혼해야 돼? 참았다가. 내년에. 꼴 보기 싫어도 세금 혜택 받으려면 내년에. 내년 넘어가서 해줘야 된다. 네. 올해는 만땅 살아야 올해 거를 해준다. 12월 말까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알았죠? 그런 거는 책에 보면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쉽게 말하면 올해까지라고 내가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네. 자, 됐나요? 네. 이혼. 세 번째, 이번에는 이 본인이 혼자 살고 있다가 재혼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또 와이프가 뭐 그전에 와이프는 뭐 사별하든 이혼했든 하여튼 올해 재혼한 일이 있어서. 알았죠? 네. 자, 8월 15일 날 재혼했다. 그럼 이 새로 새 부인에 대해서 해줘 안 해줘? 네?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줘 안 해줘요? 해줍니다. 알았죠? 둘 다. 올해 안에만 하면 해줘요. 됐어요? 옛날에는 재혼한 날로부터 12월 말까지 날짜 계산했어요. 처음 150만 원 곱하기 해가지고 안 풀었는데 지금은 해줘야. 알았죠? 그러면 이양 재혼할 때는 언제 해야 돼? 하루라도 빨리? 이 재혼에. 이때 재혼은 결혼식이에요? 아니면 혼인신고예요? 혼인신고요. 혼인신고 기준이지 결혼식을 했거나 이건 아니야. 시간 올리도 안 올리도 상관없어. 혼인신고는 며칠에 했는데. 알았죠? 올해 안에만 하면 12월 29일 날 혼인신고했다. 그러면 올해 3일밖에 안 살지만 부부로서 그래도
살았으니까 해주는 거야. 음. 이해 가시냐고. 그럼 전 부인은 해당이 안 되고 세 부인에게만. 원래 없었다고요. 근데 가부 이제 혼외비를 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전원 부인이 있다. 그리고 3일 만에 재혼을 했다. 그럼 전원 부인은 중간에 8월 달에 이혼했다. 전 부인은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그거 안 해주고 세 부인은 3일 만에 했으니까 해줘 안 해줘? 해줘요. 그렇다고. 아니 혼자 살다가도 되니까. 알죠? 자, 이해 가세요? 네. 자, 그 다음. 자, 배우자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이번엔 또 뭐냐면,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망. 잘 들어요? 자, 아버지가 올해 1월 1일 날 사망했다. 해줘, 안 해줘? 1월 1일이에요? 예. 안 해줍니다. 1월 2일 날 사망했다. 해줘, 안 해줘? 해줘요. 1월 1일 하루 사셨습니다. 하루는 살았잖아요. 올해 살아있는 걸 본다. 연말까지. 알았죠? 네. 이해 가세요? 네. 오케이. 다음. 자, 장애인도 혜택을 주는데요. 네. 자, 같은 걸로 1월 1일 날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럼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1월 1일 날 완치 판정 받았다. 해줘요. 왜? 1월 1일 하루는 장애인이 있어. 네. 자, 그래서 사망과 장애는 전일 기준. 자, 저런 식으로 같은 거 비슷한 거 묶어서 하는 게 좋겠죠? 네. 자, 다음 대상을 보는 거야. 아까부터 대상 아닌 사람 나 얘기했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미성년자, 정말로 20세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20세 이하. 자, 첫째. 자, 여기가 부산이야. 예를 들어. 근데 미성년자 중학생 애를 서울 강남에 있는 이모 집으로 주소 이전해가지고 8억을 내려고 중학교 때부터 애를 맡긴 거야. 주소가 옮겨서 그래야지 8억을 입학을 하니까. 미성년자 애를. 알죠? 어때? 이해가요? 네. 미성년자 애는 잘 들어 20세 이하 미성년자는 달라의 주소를 두고 있어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걸로. 성년이면 안 그래요. 주소 이전되면 세대 구분 돼버려요. 알죠? 미성년자는 달라의 주소를 두고 있어도 부모님과 사는 걸로 본다. 함께 부산에 사는 것처럼 소득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포함되죠? 예. 자, 이게 자 주소가 어디 있든 상관없다. 공개해 준다. 이해하세요? 네. 오죽하면 내가 달라의 주소를 두고 있어 괜찮다 얘기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네. 자, 미성년자만 그래요. 20살 넘은 애는 혼자 주소를 이전하면 단독 세대가 되었죠? 네. 미성년자는 그렇다. 그럼 여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되겠지. 이쪽에 이 자녀로 해당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음. 자, 예외도 몇 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있나요? 아버지가 계셨는데, 엄마가 새엄마야. 새내가 들어서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 근데 새엄마를 계속 모셔, 전으로. 그럼 새엄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한 4, 5년 됐나? 아니다, 이건 해줘야 한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해주게 됐고, 막 이런 몇 가지인데, 그건 안 나와. 우리 시험은 아주 평범한 것만 나오지, 특이한 거 나오자면 특이한 거에 나오면 이런 거 다 틀려요. 알았죠? 그럼 소득세 이만한 거 다 읽어야 돼요. 근데 특이한 거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상한 거. 근데 나와도 할 말은 없어. 그래서 가끔은 점수 차이를 두기 위해서 가끔은 진짜 듣도 보지도 않은 거 나와요. 진짜. 그럼 하나 틀려줘. 어쩔 수 없어. 그거 막 틀렸다고 막 그냥 한강에서 죽을 거, 산에 가서 죽을 거 그러지 말라고. 알았죠? 됐냐고요? 네. 자,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다 해요. 알았죠? 이거만 해도 너 터질 거야 아마. 그리고 기출문제 위주로 해요. 우선 왜? 우선 일단 우리가 하는 건 기초야.
깊이 빠지는 얘기가 아니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제대로 해서 합격이나 우선 돼야 돼 알았죠? 네. 자, 위에서 어떤 사람 또 깊이 들어가서 혼자 소득세, 세법책 다 읽고 나서 시험 보러 가대. 어제도 소득세, 세법책 다 읽어야 되니까. 그럼 뭐를 읽어요? 그게 안 나오는 것도 수북한데. 이것부터 외워요. 입력도 안 돼요. 든든하면서 입력하는 것도 연습 더 하시라고. 이랬더니 자기는 읽어야 된대. 알았어요. 오직 표현도 할 말 없이. 네, 그런 문제는 연습을 할 건 안 하고 그거만 죽도록 읽으니까 시험 보러 가서 맨날 상수하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우선 학교에서 했으면 좋아요. 알았죠? 네. 그럼 추후에도 공부할 수 있잖아. 나중에 시간 돼서. 우선 급한 불부터 먼저 끄라고 했는데 그걸 또 혼자서 또 이 시기에 참. 그래서 내가 요약집을 주는 거야. 거기다가 이 책 저 책 중에 세법책을 싹 다 해가지고 정작 딱 필요한 것만 딱 해서 내가 프린트 준 거예요. 타자를 내가 쳐서. 알았죠? 이거 정말 요약 잘 되겠다. 그럼 그대로 그냥 추가 더 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좀 대충 그래서 프린트를 만든 거예요. 내 교재 간단한데 왜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되시요? 네. 나는 그 많은 책을 다 읽으셔야 돼. 자, 그다음 자 여기까지. 그래서 대상은 이해됐어요? 누가 대상인지? 네. 뭐 혹시 질문 뭐 어떤 거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판단부터 먼저 해줄게. 막말로 책에 없는 것도 낸다면 할 말은 없어. 알았죠? 할 말은 없는데 거기까지 공부하면 진짜 이거 공부가 요 시간까지 되지도 않아. 저기 세무 해결학과 몇 년을 2, 3년, 4년까지 공부하는 사람, 또는 세무사나 시험 대비인 사람, 그런 사람 수준을 냈다 다 떨어지겠지. 말이 안 되지. 그지 않아요? 알고 계시라고요. 뭘 하나 배우려고 깊이 들어갈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거라도 빨리 배워. 이것만 해도 지금 힘들어. 엉뚱한 공부해가지고 실패하지 말고 우선 합격부터 하고 알았죠? 네. 연습할 때 연습부터 하고 보라고. 자, 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다음. 그러면 대상은 됐고요. 그러면 이제 OS를 따져봐서 부양가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함께 이 주소를 두고 여기서 묶어자고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게 바로 아까 같이 동그라미 안에 것까지 부양가줍이 알았죠? 네. 근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자, 부모님이 이쪽에 시골에 사셔. 갑돌이 부모님이. 주소를 여기 시골에 두고 시골에 농사를 짓고 있다고. 당연하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해당돼 안 돼? 공개받을 수 없어. 원칙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시골에 있다고 주소 여기 네. 있고 여기는 아까 생계를 유지한다 그래. 생계. 함께 생계를 같이 유지한다 이 말은 뭐야? 함께 여기서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주소도 여기 두고 이걸 생계를 유지한다. 알죠? 네. 자, 부모님 거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원칙은 뭐다? 원칙은 안 됩니다. 자, 뭐라고요? 생계 유지에서 벗어났어. 알았죠? 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첫째, 건무상 형편. 아까 우리 여기 들어가 특히 배우자가 부산에 가서 근무지가 그쪽으로 발려나가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예외 규정을 있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알죠? 건무상 형편. 자, 다음에 학업, 학교 문제로 학업상 형편, 사업상 형편, 사업. 그쪽에서 부산에서 사업을 열었어. 배우자가 거기 미용실 차렸어. 알았죠? 근데 집은 여기는 가족이 있는 서울이야. 알았죠? 근데 별거 한 거지 일종의 이혼한 건 아니잖아. 그죠? 질병 요양상. 질병 때문에. 자, 이런 건 다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네. 의사가 지리산에 가서 살아야 되냐? 그럼 당신 죽어. 예를 들어서 뭐 해서 처방을 내렸다면 그렇게 했다. 괜찮죠? 질병 요양상. 질병이랑 요양 때문에. 알았죠? 자, 마지막 하나가 주거 형평상.
먹고 자고 하는 주거. 음. 요게 해당이 돼요. 이 부모님. 왜냐면 방이 3개인데 부부가 하나 살고 하나 차지하고 큰아들이 25살짜리 혼자 줘야지. 딸이 22살짜리 혼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방이 3개가 나야. 부모님 오시면 부엌에 주무셔야 돼. 알죠? 어때요? 함께 사는데 힘들죠? 이런 조건에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원칙이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원칙은 안 돼요. 생계가 안 돼요. 알죠? 예외상으로 된다. 알죠? 그중에 어떤 걸로? 주거 형편상이라는 예외 규정. 제가 체크가 돼야 돼. 알죠? 그럴 때 부모님 거도 두 사람 거도 우리가 뺄 수 있다. 내 있잖아. 안 그러면 부엌에 주무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다요? 네. 근데 이런 데가 있어요. 아파트 60평이래. 그리고 부부 둘만 살아. 방이 3개야, 4개야. 됐나요? 근데 부모님이 시골에 계셔. 돼, 안 돼? 안 돼요.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니, 아파트 60평에 방이 4개인데 주거 형편상 안 맞죠? 그래, 그런 건 다 봐요, 안 봐요? 봐요. 다 보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상습을 안 가봐도. 60평짜리 방 하나 있는 거 봤어? 진짜 하나 있다면 할 말 없어. 알았죠? 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부모님 얘기는 또 이렇게 해서 된다. 자, 뭐 여수는 아마 끝나지 않을까? 근데 부모님 외국에 사셔. 이민하셨어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주소가 하나도 시골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외 기억 이래서 됐지. 알았죠? 원칙상도 안 되는 게 뭔 소리야. 알았죠? 자, 그래서 대상은 설명했어요. 그러면 대상에만 통과되는 게 아니야. 소득. 여기에 또 뭐예요? 소득이요. 나이. 나이 제한이 또 있다. 자, 본인은 나이 제한 관계없죠? 네. 아, 무조건 통과. 되나요? 배우자도 무조건 통과. 나이 따지지 않는다. 알죠? 그런데 부양가족은 나이를 따지 않는다. 따져요. 따진다. 이해가세요? 자, 그럼 여기 아까 얼마 했어요? 시작. 자, 부부가 있어요. 네. 본인하고 배우자가 있는데 둘 다 나이가 안 따진다. 그랬죠? 네. 그럼 나머지 가족이 뭐예요? 빨리요? 부양 가족이잖아. 그죠? 네. 자, 그 중에 누가 있다 그랬죠? 부모. 종속이 종속. 있다 그랬죠? 네.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비속. 비속이 있고 형제자매. 형제 자매가 있다. 이해가요? 네. 자, 여기 있는 종속들은 몇 세 이상? 60세 이상. 60세 이상이어야 돼. 비속들은 20세 이하. 20세 이하여야 돼. 알죠? 네. 이게 기준이 뭔지 알아요? 이 정도 나이 되면 소득이 없어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아. 근데 여자들은 55세 때 한참 돈 버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같이 60을 올렸어. 근데 지금 또 올려야 돼, 사실은. 한 65세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나? 60세 지난 사람만 소득이 없는 걸 해야 된다 하면 또 난리 나겠지만 아직은 올리지는 못했는데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고. 알죠? 근데 이제 정년 퇴직이 65세 넘어가거나 등등 하면 이제 가능성도 있겠죠. 그때 가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 이해가세요? 네. 우리나라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게 몇 대예요? 40. 취업률이 40대. 네. 네. 취업률 알죠? 네. 10명 중에 직장에 있는 사람이 8명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따져서 80% 이렇게 따져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게 대한민국에 40대 1위, 50대가 2위, 60대가 3위, 70대가 4위가 30대, 2위가 마지막 꼴찌가 20대. 20대가 지금 취업이 제일 없어요. 다 놀아요 지금. 40대,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그들이 1, 2, 3위. 그들이 다 먹여서 20대를 먹이 살리는 거예요 지금. 방 하나 차려고 맨날 게임하고 있어도 그걸 먹이 살리는 거예요. 부모가 가서 알바하고 서빙하고 이래가지고 다 먹이 살리고 있어. 뭐 누구나 좋다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 전국이. 자,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뉴스에서 통계를 아무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소득 자료가 있잖아. 소득세는 자료를 보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24년도 말 기준으로 파악된 거야. 알았죠? 자, 어쨌든 여기서 다음은 그래서 하여튼 소득의 기준을 봤다. 다음에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거나 5월
20세 20세 이하이거나 됐죠? 네. 예, 어쨌든 요렇게. 자, 나이는 요렇게 된다. 됐나요? 그럼 요거는 통과돼서가 아니야. 소득. 바로 소득 제한도 있다. 이 소득 제한 내가 이미 지난번에 연습했어요. 100만 원, 그 100만 원 얘기하는 거겠죠. 맞죠? 자, 그럼 본인은 무조건 오케이? 본인도 소득세 계산하고 네. 있는 거 소리 알았죠? 그 대신 나머지. 배우자는 소득 따진다. 100만 원 넘나 안 넘냐? 네. 부양가족도 따진다. 따진다. 그 얘기 알았죠? 그럼 다 따져야 통과되는 사람만 1인당 150만 원 빼준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연서. 자, 세 가지 모두 통과돼야 돼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이가 통과. 그 다음에 소득도 100만 원 기준. 아까 전에 얘기한 그 100만 원 안 넘어야지 되는 거야. 알죠? 넘으면 네가 번 돈은 네가 해결해. 갑돌이 걸 가지고 하지 말고 내지 말고. 알았죠? 그 뜻이라고. 이해 가요? 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있다. 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우리 아들과 딸이래. 갑돌이. 알죠? 자, 아들 하나가 얘가 23살짜리야. 대학교 3학년. 소득이 없어. 공부만 하고 있어. 알죠? 됐나요? 네. 함께 살고 있어요. 네. 이해 가세요? 네? 네. 자, 기본제 돼 안 돼? 돼요. 우선 대상은 된다고 가정했고 네. 나이가 소득을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자, 돼야 안 돼요? 기본제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요. 나이가 23살은 안 되잖아요. 뭐가 되는 거지? 나이에 걸리지 않았어요? 네. 나이에 걸리면 소득은 없대잖아. 연습 왜 이렇게 안 돼? 됐죠? 네. 자, 19살이다. 고3인가? 뭐 그렇다. 뭐 고2인가? 됐나요? 네? 자, 소득은 없다. 돼? 안 돼? 돼요. 기본문제 돼? 안 돼요? 돼요. 알아들었어요? 네. 네? 그럼 다시. 자, 소득이 있어요. 여기서 있다는 얘기는 얼마 이상? 100만, 엊그제 말한 100만 원. 소득 금액. 8개의 소득 금액이 음. 100만 원 넘은. 됐나요? 네. 자, 이 친구는 돼? 안 돼? 안 돼요. 기본공제. 안 돼요. 이거 최종적으로. 어디에 걸렸어? 나이랑 소득. 다 걸렸죠? 네. 될 리가 없죠? 이 친구는 기본공제 돼? 안 돼? 안 돼요. 나이는 괜찮은데 여기에 걸렸죠? 네. 둘 다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다음. 자, 소득이 없어요. 이때 시험 문제는 소득이 있으면 무슨 소득 얼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 말이 없으면 소득 없는 거예요. 네. 아니면 소득 없음이라는 글자 나와도 소득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걸 헷갈리는 사람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 소득 있는 사람은 무슨 소득 구체적으로 얼마 하고 나온 사람만 그 소득이 있는 거야. 그럼 말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 소득 없음이라는 글자 나오면 소득 없어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소득이 없는 요건지인데 여기다 플러스 이 친구는 장애인이야. 됐나요? 네. 자, 결과적으로 공개돼야 안 돼? 돼요. 네? 돼요. 돼야 안 돼요? 돼요. 자, 장애인은 소득은 무시를 못. 소득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소득은 커버할 수 없는데 장애인은 나이를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입세가 안 돼도 입세로 본다. 그럼 나이 커버되고 소득도 없으니까 돼요. 알죠? 네. 자, 이 친구는 어때요? 원래 해당돼요.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나이 괜찮고 소득 없으니까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냥 돼요. 알죠? 그럼 장애인이 이건 아니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는 돼야 안 돼요. 빨리. 원래는 안 원래는 돼요. 안 돼. 그것도 무엇 때문에 안 돼?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나이를 커버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알죠? 네. 자, 원리 잘하고 계세요? 됐나요? 다음. 자, 이렇게 소득이 있다면 이제 소득이 있다면 이 친구는 이제 나이도 안 되고 소득이 있으면 안 되죠? 네. 근데 장애인이야. 뭐를 커버한다? 나이를 커버. 나이를 커버한다. 그럼 나이는 통과. 알죠? 근데 소득은 커버를 못해.
장애인은 소득에 대해서 커버가 안 돼. 알죠? 그럼 소득이 있는 거네. 그죠? 네. 돼야 안 돼? 안 돼요. 자, 이 친구는 나이는 커버 하거나 안 하든 상관없어. 벌써 음. 입시기 하니까. 그래 안 그래? 네. 하지만 뭐가 있어요? 소득이 있어. 소득은 장애인으로서 커버할 수가 없다. 시작. 안 된다. 안 돼요. 알죠? 자,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알죠? 장애인에 대한 개념, 장애인일 때 조건. 정리됐나요? 자, 이상. 이렇게 해서 기본문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문제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문제 되면은 1인당 150만원씩 빼준다. 자, 기본문제 150만원은 뭐보다 시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한 명 한 명마다 150만원씩. 자, 그러면 식구들이 6명이다. 그럼 6명 다 해당될 수도 있고, 공제 다. 6명 중에 뭐 4명만 되고 2명 공제 못 받을 수도 있고, 그거야 뭐, 어쨌든 생긴 대로 사람 해당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기본 공제가 되는 사람에 한해서 두 번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발음 잘 들어야 돼요. 추가는 뜻은 뭐예요? 밑에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위에 더 이게 추가 아니야? 네. 추가는 뜻이. 네. 그럼 그 베이스가 기본공제 알죠? 기본공제를 깔아놓고 밑에 이제 기본공제 되는 사람 그러니까 150만 원 공제를 받는 기본공제 되는 사람이 이제 지금부터 또 요건을 갖추면 플러스 N 더 추가되는 거 있다. 그래서 이름이 추가공제 맞나요? 자, 그럼 추가공제는 뭐가 있느냐? 자, 밑으로 쓸게요. 옆으로 쓸게요. 자, 첫 번째, 자,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제목이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뭐 번호 1번, 2번 해도 좋고,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가 아니라 종류죠. 자, 우선 부녀자 공제인데. 우선 잘 들어요.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요거 하기 전에 잘 들어요. 네. 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개념이 다른데 종류가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얘 따로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 잘 들어요. 본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다. 알았죠? 여보세요?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수업 중인데요. 혹시 결석자가 전화 줄 아, 현이님 오늘 못 나온다고 했는데. 네, 그건 아는데 내일 시험 시간이 9시 반부터 하죠. 그래서 내가 알려주려고 이제 제가 안 돼서 드린 거예요. 내일 3명이 추가될 겁니다. 우리 반에서 네. 3명. 한 분은 여기 앉으실 거고, 한 분은 저 뒤에 앉으실 거고, 한 분은 여기 앉을 거예요. 원래 자기 자리. 이분 아니고 여기가 없애야 돼. 자, 내일 아무나 들어도 되는 날이에요. 수업이 아니니까. 자, 우선 부녀자와 한부모는 본인만 가능하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가족이 예를 들어 6가족 모델로 얘기했잖아. 내가 대표적인 모델 6명. 부모님 둘, 본인들 둘, 자녀 둘 이렇게 6명 정도 뭐 충분하시고 하여튼 예를 드는데 자, 그 중에 본인들만 하는데 문제는 본인만 경우 두고 하는데 문제는 중복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알았죠? 중복 안 되지만 다른 말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합니다. 둘 다 낼 수는 있어요. 알았죠? 근데 둘 다 되더라도 안 돼요. 대내는 둘 다 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돼요. 알았죠? 원래부터 하나만 된다. 그럼 그거 하면 돼요. 알았죠?
말 이해 가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분여자 공개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본인이 여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저를 보고 분여자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남자가 본인의 경우는 죽어다깨라도 하늘이 열쪽이 나도 분여자 공개를 받을 수 없다. 왜? 분여자가 아니잖아. 분여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지칭하는 거 아니야? 네. 만약에 남자를 지칭하면 부남자 그래야지. 부남자. 아 그래? 어때? 된다 이 정도면? 네. 이때 본인이 여자일 때 가능하죠. 알았죠? 자, 전제적으로 두 번째 조건은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종합소득이에요. 종합소득. 뭐 빼고? 퇴직하고 양도를 빼고. 종합 6개 아니야? 네.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자. 요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 사람은 분여자 공개를 받을 수 있다. 전제 조건. 그걸 끝난 게 아니야. 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서 and 그리고 이제 또 추가 조건. 부양가족. 여기이면서 이렇게 된 여자가 추가 조건도 있어요. 자, 분여자 공개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은 좋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생산지, 연장, 휴일, 야간근로는 전년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그거랑 얘랑 헷갈리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총급여 얘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여자로서 이런 것들이 숫자들이 같은 숫자 있으면 되게 헷갈리는데 그런 것들 완전히 구분하라고. 자, 그런 분여자인으로서 존재 조건은 첫째는 제목을 잡아줄게요. 첫째는 자 맞벌이 여성, 맞벌이 내가 제목 잡았어요. 원래 맞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소득세는 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맞벌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자가 존재하고 있죠. 본인이 여자인데 그죠? 그럼 본인이 누구예요? 빨리요? 본인이 여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리고 엔드 배우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이게 가요? 네. 이때 배우자는 남편이겠죠. 그 둘이는 부부인데 문제는 이 남편이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관계없다고. 아. 그래 남편만 있으면 돼. 남편이 많이 벌던 지금 나와 상관. 상관없어요. 결론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둘 다 있는 걸 우리 맞벌이라고 그러지 않아? 네. 이제 알겠죠? 네. 하여튼 남편이 있는 걸 맞벌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이거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있던 없던 상관없다. 알파는 나머지 가족들 함께 살던 안 살던 없어. 전제 조건이 최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알았죠? 부부가 있는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 이게 맞벌이 아니야? 네. 그런 여자가 본인으로서 돼야 안 돼? 돼요. 돼요. 두 번째는 옛날에는 이거를 요 두 번째를 내가 지어낸 말로는 이해하라고 지어낸 말이 두 번째는 뭐냐면 과부였어요. 아. 그때는 과부였어요. 초반에. 근데 법이 바뀌어서 제가 말로 바꿨어요. 과부여야 돼. 그 과부란 뭐야? 결혼해야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하고. 했지. 했는데 혼자- 사별을 하거나 이혼해서 혼자 여자. 그게 과부 아니야? 네. 그런 여자만 해줬다고. 아니 그 옛날 얘기지만 10년 전 얘기지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름을 내가 과부 그랬어. 그러니까 이해를 빨리 하더라고.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과부 아닌 여자, 노처녀가 이제 데모가 난 거야. 왜 나는 안 되는데 꼭 결혼을 해야 된다. 법은 없잖아. 이래가지고.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과부란 말 뺐어요. 내가 알았죠? 여자가 세대주일 때. 세대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시작. 남편이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인 플러스 이해 가요? 네. 남편은 없어도 돼요. 그죠? 네. 나머지 부양가족은 있어도 있어요. 돼. 있든 없든. 알았죠? 남편 없는. 결론은 뭐야? 세대. 혼자서 단독 독립된 세대주. 괜찮아. 이 여자 혼자서. 노처녀 괜찮아. 알았죠? 네. 그럼 어디 들어가? 세대주란 이름으로 들어가. 알았죠? 자, 전제조건 됐어요? 네. 자, 그럼 맞벌이도 되고 세대 아무거나 요래도 되고 요래도 두 조건에 중에 하나 맞춰주면 돼. 알았죠? 어떤 여자가? 이러한 여자. 이러한 여자가 1번에 맞던 2번이 되든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1년에 얼마? 50만 원씩. 짜잔하죠? 네. 두 번째.
이제 이번에는 한부모. 그럼 한부모는 뭐냐면 잘 봐요. 부모란 말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녀가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이죠. 네. 그래야 부모님이란 말이 되지 않아? 네. 근데 부모님이 즉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 있는 게 한부모. 음. 엄마 아빠 다 계시면 양부모. 맞죠? 네. 자, 그럼 한부모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냐? 첫째, 잘 들어요. 아빠하고 여기 봐요. 아빠하고 플러스 자녀가 있어야 돼. 이게 전제 조건. 여기에 플러스 가족들 있든 없든. 전제 조건은 아빠와 자녀. 이때 자녀가 20세 이하 자녀 한 명 이상. 20세 이하 자녀 한 명 이상. 한 명 되고 두 명 되고. 20세 이하 자녀가 없으면 이제 그때는 이게 없는 거 알죠? 20세 이하 자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근데 진짜 아빠 혼자 해야 돼. 엄마 없어 알죠? 이게 한부모. 근데 한부모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엄마하고 자녀. 엄마하고 20세 이하 자녀 한 명 이상. 그리고 나머지 가족은 있든 없든. 알았죠? 자, 이런 1번 조건에 2번 조건에 해당되면 돼. 알았죠? 네. 그럼 얘들은 1년에 얼마? 100만 100만 원. 원. 그러면 둘 다 해당이 된다 조건이. 그러면 선택해라. 그럼 100만 원 떼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세금이 줄어들 거니까. 자, 어쨌든 요 두 개가 바로 시작. 부모자와 한부모. 됐나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로. 네 번째 장애. 자, 우선 경로는 나이가 7세가 넘어야 돼. 그럼 경로야. 네. 1년에 100만 원. 됐나요? 다음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등급받은 장애인. 급수 관계는 상관없어. 네. 4급을 받든 3급을 받든 5급을 받든. 급수 차이는 없어. 급수로 바뀌면 해. 그럼 보건부에 의한 장애. 그 다음에 국가 자, 상인. 우리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부상 나가거나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가다가 아픈 장애인 경우 이걸 우리 유공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알죠? 예? 네. 자, 이해 가죠? 네. 유공 훈련 받다. 유공자에 속한 사람들. 알겠죠? 그 다음에 중증 장애, 중증. 와상 환자를 말하는 거죠. 항상 누워만 있는 장애인. 일어날 수가 없는 중증 장애. 됐나요? 네. 이걸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냥 장애인 하면 다 위에 거지. 그냥 장애인이다 그러면 급수받은 장애인을 또 알았죠? 네. 자, 유공이나 중증은 그렇게 유공이나 중증이라 말을 해요. 네. 어쨌든 상관없어. 모두 다 통틀어서 장애인이 알았죠? 네. 이 장애인은 1년에 얼마? 200만 원. 됐나요? 네. 근데 특이한 거는 경로나 장애는 중복이 가능하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를 들어 볼게. 아버지가 75세인데 모시고 사는 아버지가 75세 장애인이야. 소득 없고 기본 조건돼. 알죠? 네. 기본은 60세 넘으면 되니까. 그럼 아버지 한 사람 얼마? 150. 그리고 75세 되니까 67세 넘었죠? 네. 장애이니까 요거 맞아요? 그래서 모두 450만 원 되는 거야.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450만 원 뺄수있다. 중복 가능한 것도 알겠죠? 네. 자, 이상 여기까지가 추가 공제 내기. 자, 그러면 기본공제, 추가공제 모두 합쳐서 인적 공제 끝. 네. 다음에 이쪽에도 인적 공제가 있다. 자, 첫째, 근로자,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 여기에는 얼마까지는 몇 프로, 얼마까지는 얼마. 이거는 컴퓨터가 계산해 주듯이 그냥 일정한 금액 공평하게 누구든지 빼주는 게 있어요. 1단계 얼마까지는 55%, 2단계 30%, 2단계까지 해서 빼줍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여기 가서 이 금액에 대해서 빼주는 거야. 그냥 알았죠? 요건 신경 쓸 거 없어. 알아서 빼주니까.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다. 자녀 세액 공제. 됐나요? 네. 자녀 세액 공제는 다시 불러 나옵니다. 기업 8세에서 20세까지
8세에서 20세까지 7세 안 돼. 21세도 안 돼. 8세부터 20세까지. 자, 가족 중에 한 명이 8세부터 20세까지 있다. 한 명이 있다. 그러면 15만 원. 두 명이다. 두 번째 사람은 30만 원. 20만 원. 자, 세 번째 사람이다. 더 30만 원. 그 뒤로 계속 30만 원. 두 번째는 6세. 출산, 입양하나 출산, 그 연살이네. 올해 출산을 했다면 그 빵살이지만 그 애기 때문에 또 7살짜리 입양할 수 있어 없어? 시설이는 있어요. 그러면 7살짜리를 올해 낳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일종의 출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타자 30만 원, 2번 타자 50만 원, 3번 타자 70만 원, 그 뒤로 계속 4번, 5번 타자 70만 원씩. 자, 이게 그 중에서 요거도 우리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자녀세 공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8세부터 20세 이하인 미성년자. 됐나요? 네. 다음에 출산 입양.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이가 있는데 나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올해 소득세 과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나요? 네. 자, 그러면 과세 기간 마지막 날짜 기준으로 맞나요? 네. 여기에서 자, 주민등록상 태어난 생일을 빼면 돼요. 그러면 몇 년 살아왔다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네. 여기서 만이란 말을 쓰지만 우리는 여기는 만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몇 년 살아온 기간. 사실 그게 진짜 나이 아니야? 그 대신 요 날짜부터 마지막 가세기 종료일부터 종료일까지를 정해놓고 자, 그러면 아까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60세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서 빼주면 돼요. 생일을. 60세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 나오면 알았죠? 자, 그러면 1964년 10월 10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 더 살아왔어요? 2달 21일. 맞아, 안 맞아? 네. 60년. 이때 여기서 24에서 64 안 되니까 100을 빌려와서 항상 124 빼기 64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100을 산수에서 빼오지 않아? 네. 그러니까 124 빼기 64. 맞나요? 네. 그러면 살아온 게 60년하고 2달 21일이야. 이게 나이야. 60년 2개월 21일 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60세 이하니까 60세도 들어가요. 네. 근데 61세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몇 개월 며칠을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가 60세 나오면 60세 이하야. 네. 근데 여기가 얼마? 61세, 62세 다 돼요. 알았죠? 네. 근데 계산에서 나온 게 59세가 나왔고 58세가 나왔다. 안 된다고요. 네. 60세 이상은 저렇다. 알았죠? 네. 그래서 세법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 소수에 가면 6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돼요. 네.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61세 아니야?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그렇게 말은 소득세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럼 20세 이하 그럴 때 20세는 뭘까? 자, 2024년 12월 31일에서 뺍니다. 2004년 10월 10일생이다. 자, 2달하고 20일을 살아왔죠? 네. 자, 2000년대 이후 사람은 그냥 빼면 돼요. 네. 100을 안 빌려가도 그래요. 그래서 몇 년? 20년. 20년 2개월 21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월 빼고 날짜 빼고 20세 맞나요? 네. 그럼 요 자리에 나오는 게 20, 19, 18 이렇게 나오면 공제되는 거죠? 입세기야. 네. 근데 요 자리 숫자가 21, 22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입세기야. 알았죠? 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이 계산 됐습니까? 네. 자, 이상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하나하나 그냥 나름대로 쭉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쉽죠? 네.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쉬는 시간입니다.